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자 나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만약에 수중에 돈이 없거나 자산이 좀 없으면 솔직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생에 돈이 전부냐, 이런 헛소리에 반박을 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하기는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20대는 남성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시기라서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사실 성격이나 외모, 태도 같은 이런 요소들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나이대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같은 잠재력과 방향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하게 또래 집단 역시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경제력 차이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람 자체의 매력과 인간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죠. 배려심이나 유머 감각이나 책임감, 자기관리 능력이나 운동이나 이런 스타일 같은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의지와 태도는 20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요.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받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부족해도 매력과 성향이 좋다고 충분히 인정받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20대에는 완성된 경제력이 아니라서 성장의 서사나 에너지나 그리고 사람 자체의 분위기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기라는 점이 핵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20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 돈이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뭔가 문화적으로나 센스가 넘쳐서 좀 트렌디하고 외모가 좀 받쳐주는 남자들이 거의 알파메일일 가능성이 높고,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그냥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옆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게 마약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게, 생각보다 20대라는 구간이 이 10년이 참 긴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익숙해지는 시간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시간에 뭔가 외모를 믿고 뭔가를 딱히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이런 타성에 젖는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3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드디어 경제적인 독립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소비 중심의 삶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사회 초년 시절에는 그동안 맘 놓고 못 써본 돈을 쓰고 싶기도 하고, 첫 월급의 해방감 속에서 자동차나 옷이나 여행, 또 연애 비용과 각종 구독 서비스와 취미 생활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대에 접어들면 소득은 조금씩 오르는데, 그만큼 생활 수준도 함께 올라가고 집값 부담이나 월세나 대출 상환, 이런 모임과 경조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크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자산 형성보다는 현재의 만족과 경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통장에 큰 자산이 쌓여있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요. 겉으로는 직장도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 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주변에서는 결혼이나 주택 마련이나 자산 투자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죠. 결국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버는 만큼 쓰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지만 자산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가 되고요. 그때서야 돈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방향을 바꾸려는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살쯤 되면 이상하게도 시간이 갑자기 빨라진 느낌이 드는데, 막연했던 미래가 더 이상 막연하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20대에는 아직 젊다는 말이 위로가 되고 30대 초반에는 조금만 더 벌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중반에 들어서면 숫자가 현실로 느껴집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몇 년 동안 적금을 붓고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쌓여있는 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있고, 집값은 수억 원 단위로 이야기가 되고, 결혼이나 출산이나 부모님이나 노후나 자신의 은퇴까지 생각이
한 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드는 감정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존에 가까운 불안인데, 월급은 뭐 꾸준히 들어오지만 큰 자산을 만들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누군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는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비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 비교가 다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35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시간의 유한함과 경제적 현실이 동시에 체감되는 지점이고, 통장에 찍힌 잔액이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35살 전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외모의 변화인 것 같은데, 20대에는 뭐 조금만 꾸며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뭐 얼굴이 붓지 않고 금방 회복이 되는데, 30대 중반이 되면 생활 습관의 결과가 그대로 몸에 드러납니다. 잦은 음주나 회식 문화나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죠. 탈모가 시작되거나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거울 속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라 20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관심과 인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예전에는 가능성과 젊음이 매력이었다면 이제 나이만 먹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30대 중반 이후에는 관리와 자기 책임이 매력의 기준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돈을 쓰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관리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뭐 배가 나오고 체력은 떨어지고 스스로도 좀 보기에 아저씨 같고 이렇게 자신감이 줄어든 상태에 당연히 이제 아저씨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외모의 변화는 나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20대와 30대 초반에 반복된 생활 습관의 누적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술이나 야식이나 운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입니다. 자산만 복리로 쌓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서른 중반이 되면 그 결과가 한꺼번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좀 무서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단순한 어떤 외모의 하락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되는 것이죠. 중반 이후부터 결국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냉정하게 평가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고연봉 직군이 아닌 이른바 웬만하면은 사실 대부분이 고만고만한 회사를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어쩌면 그게 좀 전부가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때는 진짜 뭔가 주변 사람들과 격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큰 자산이 없다면 주거 문제나 결혼이나 노후 준비에서 선택지가 제한되기 시작하고, 그 제약이 곧 개인의 자신감과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누구는 뭐 집을 사고 누구는 투자로 자산이 계속 불어났는데, 나는 통장에 뭐 1,000만 원 정도 있고 그냥 한 달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이제 마약으로 하루하루 억지로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죠. 뭐 이 시점부터는 단순히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종잣돈이 있는가가 현실적 평가 기준이 되고, 그게 진짜 극현실로 내가 몸소 못 체험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스스로 위축되고 관계 속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고요. 특히 결혼 시장이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하나의 뭔가 조건처럼 작용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남성은 스스로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돈이 없으면 뭔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 조금 더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원룸이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점점 올라가는 지옥행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고요. 이때부터는 인플레이션, 특히 주거비를 이길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복리 효과로 굴러갈 수 있는 목돈이 없는 것은 앞으로 정말 절약해서 5년 안에 1억을 모은다고 해도 그 시간에 이미 자산은 더 급등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물론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30대 중반 이후의 사회는 이 경제적 기반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폭과 협상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 시점에서 돈이 중요해지는 단순한 이유는 허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0대 중후반에,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남자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